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저는 왜 스쿼트만 하면 허리가 뒤로 구부러질까요? 이런 표현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쿼트를 진행을 하는데 자꾸 허리 펴라, 허리 펴라, 허리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근간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의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일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면 대부분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임을 가져간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안테리어 틸팅이라는 용어보다는 뒤로 기울어지는 포스테리어 틸팅 자세를 많이 하게 돼요. 골반이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자가 표현한 이 내용은 허리가 왜 자꾸 뒤로 갈까요? 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제 골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반 위에 허리가 있기 때문에 골반이 뒤로 기울어짐을 가져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척추 길이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센트릭 컨트랙션, 편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 발생하는 과정들이 힘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때 인대들도 장력 발생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뒤쪽에 스피노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극돌기를 연결하는 인대나 가로돌기라고 표현되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표현하는 거기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 또는 인터스피노스 프로세스라고 연결하는 또 사이 인대 이런 녀석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돼요. 뭐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리가멘트 플라범이라고 하는 황색 인대도 많이 늘어나고 추간판의 뒤쪽에 있는 후부 파이버 섬유 조직들도 늘어나게 되고 수액은 또 뒤로 나오고 이게 사실은 만성적인 요인이 계속 적용이 돼버리면 추간판의 손상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골반이 뒤로 갔기 때문에 허리가 자연스럽게 뒤경사를 가져가게 되는 이 과정이 허리의 극단적인 부하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의미가 결국은 허리를 앞쪽으로 보낼 수 있는 기준은 골반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물론 허리 입장에서는 허리를 펴고 뒤로 구부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골반의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변형된 조건들이 더 많이 크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골반의 기울기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스쿼트 자세에서 허리를 펴라, 허리를 숙여라 이런 의미의 큐잉을 받는 것보다는 골반의 기울기의 자세를 먼저 이해하고 골반의 위치를 먼저 설정하는 게 허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쿼트가 요구하는 동작을 가져가기에 더 수월하다는 의미예요. 이걸 좀 뼈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보시는 이 뼈가 골반뼈예요. 이게 넙다리 뼈고요. 스쿼트 자세에서 내려왔을 때의 동작입니다. 자, 의자에 앉아 있는 동작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는 동작도 마치 스쿼트에서 앉아 있는 동작하고 좀 역학적으로 유사합니다. 자, 이 동작이 됐었을 때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렇게 적응이 돼버리는 기전이 나오게 되면 이런 동작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뒤로 감으로 인해서 허리도 뒤로 기울어지는 카이포시스라고 하는 허리의 뒤굽음 상태를 유지하기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골반을 얼마나 앞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고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다리 위치, 즉 넙다리뼈라고 표현되는 피머라고 하는 대퇴골의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다리뼈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골반이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허리가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표현드린 것처럼 결과적인 내용만 놓고 보게 되면 골반이 뒤경사가 됐으니까 허리가 뒤로 구부러졌어 라고 볼 수 있는 걸 골반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단계만 더 나가게 되면 다리뼈가 뒤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골반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허리는 뒤로 기울어졌던 것보단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스쿼트 자세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미드레인지가 되는 이 자세가 됐었을 때 허리의 피로감보다는 결과적으로 스쿼트가 다리의 피로감을 많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즉 다리에서 자극 전달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되면 골반이 뒤로 가다 보니 허리도 뒤로 가는 과정에서 허리 쪽에서 더 피로도를 많이 느끼거나 자극이 더 많이 전달되는 감각 정보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자세 자체가 런지라고 하는 자세를 통해서 골반이 다리에 의해서 앞으로 기울어짐을 유도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그 동작의 기준만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거나 고객분께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스쿼트 자세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사람을 하나 붙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앉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한번 앉아봐요. 편하게 앉으면 그냥 등 대고 이렇게 앉는 의자 또는 컴퓨터 이렇게 활동하는 이 자세, 이게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세 그대로 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세 자체가 스쿼트가 미드레인지에서 표현하는 골반의 자세, 허리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굳이 표현해보면 골반을 앞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서야 되는 자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서서 하는 것보다 의자에서 하는 게 되게 편하기는 해요. 이렇게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만 요 의자 끝으로 좀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좀만 나와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발만 저 뒤로 주세요. 오른발만, 왼발만. 자, 그리고 양손을 오른발 무릎을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가슴을 딱 세우고 뒷발을 밀면서 팔로 앞다리에 무릎을 지지하면 지금 골반 자세 자체가 앞으로 기울기를 가져가게 되죠. 이 자세를 조금만 유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손으로 무릎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립근의 힘은 사실 지금 거의 많이 안 들어가요. 다만 이 골반의 앞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골반 앞쪽을 연결하고 있는 뼈대근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리아쿠스라고 하는 녀석, 장골근이라고 하는 녀석과 허리하고 연결되는 소아스 메이저라고 하는 대요근이 있거든요. 그 대요근의 길이를 일단 노멀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근데 런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해버리면 장력을 너무 받는 입장에서 소아스나 일리아쿠스라고 표현하는 일리옵소아스, 장요근이라고 하는 녀석과 고관절의 앞쪽을 연결하고 있는 인대들이 있거든요. 그 인대를 우리가 일리오 피모랄 리가먼트, 이스키오 피모랄 리가먼트, 퓨보 피모랄 리가먼트를 대표적으로 세 개의 인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인대 장력이 너무 늘어나니까 의자에서 먼저 한번 선행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이 자세가 왼발 충분하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발로도 바꿔서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꿔서도 1분에서 2분 진행한 다음에 자, 이젠 의자를 제가 빼고 자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빼볼게요. 빼고 요거를 의자로 잡으세요. 이렇게. 의자 이제 반대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자세를 저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받이를 안 잡고 하게 되면 척추 기립근이 상체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기립근의 부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허리에서 받는 힘에 대한 기준보다는 다리에서 받는 힘에 대한 피로도를 더 많이 느껴야 된다고 제가 앞선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의 피로감을 줄인다는 건 체간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손에 뭔가 지지를 하고 있으면 체간 일을 덜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오른발 앞에다 놓고 왼발 나한테 주세요. 충분히 나서 뒷발의 무릎은 가급적이면 뭐 완전히 펴야 된다는 아니지만 필 수 있는 만큼 핀 자세에서 충분하게 내려가서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 넙다리뼈에 자연스럽게 좀 내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유지하면 돼요. 이때 기립근을 여러분들이 손 뒤에다 놓고 한번 잡아보시면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만 않는다. 약간만 세워놓고 편하게 골반이 다리와 함께 얹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면 허리의 기립근이 일하는 양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준을 손으로 눌러보면 물렁물렁하다는 걸로 기립근의 일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어나서 천천히 올라가고 자, 호흡 한번 한 상태에서 뒷발의 기준이 앞발의 기준과의 거리를 가져갈 때는 앞발의 정강뼈 있죠. 티비아라고 표현되는 뼈가 스쿼트 동작에서 한 30도 정도 기울기를 가져가잖아요. 요 30도 정도의 기울기를 맞춘 상태에서 뒷발의 랭스가 정해지는 거예요. 길이가. 자, 그대로 가볼게요. 충분하게 쭉 잡아놓고 자, 지금 상태는 다리 앞 기울임이 충분히 나온 상태니까 이 길이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상체 약간만 세워서 편하게 내려놓고 자, 똑같이 한 10초 정도.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요거 한 1분 정도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힙 쪽에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게 되게 좋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허리보다는요. 일어나고 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 충분히 빼주고 자, 그대로 쭉 내려가서 내려놓고 그렇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엉덩이 뒤에서 보시게 되면 스스로 영상을 셀프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골반이 지나치게 일로 간다라고 판단되면 내려가 있는 골반 쪽 있죠. 이 엉덩이의 대둔근의 길이가 생각보다 쇼트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골반을 끌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골반의 전상장 골격이라고 표현되는 앞쪽에 있는 두 뼈의 전방 포인트라고 표현되는 부분인데 이 전상장 골격을 정면을 보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다리가 많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직선 상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한 번 더 천천히 쉬었다가 자, 내려가 볼게요. 둘, 셋 쭉 내려가서 체간 가볍게 세워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강의로 들어가 볼게요. 앞선 동작에서 배웠던 이 동작은 우리가 좌식 생활에서 했을 때의 불리함으로 갖고 있던 골반의 방향을
다리뼈를 뒤로 신전시키는 동작을 통해서 골반이 전방경사라고 하는 앞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방향의 방식으로 유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허리가 좀 더 펌토크라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기에 좋은 상황이, 골반과 허리뼈는 거의 일체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골반이 다리뼈에 안장되는 힌지 포인트를 가져갈 때 허리가 스트레스를 줄여놓고 다리 쪽에서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힌지라고 하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힌지가 골반뼈가 다리뼈를 누른다가 아니라 골반뼈가 다리뼈까지 갈 수 있는 기준의 좌표의 위치가 어딘지를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내려놓는 기준인 거예요. 그랬을 때 허리가 골반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반뼈 위에 허리가 있는 거니까 골반이 다리뼈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리가 이 허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척추 길이끈이라고 표현되는 이렉터 스파인에는 이를 좀 줄여가도록 할 거고, 골반은 다리뼈하고 많이 만나려고 하는 좌표의 위치를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때 힙 조인트에서 일하는 양을 증가시킬 겁니다. 근데 뒤로 뻗은 다리의 기준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굽힘되어 있는 동작에서 여기가 짧아져 있는 이 기준을 충분하게 랭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과정을 유도하는 근육이라고 표현되는 대요근이나 장골근의 정상적인 길이 능력이 여기서부터 불리함을 갖고 있던 걸 일로 끌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학적으로 이어서 진행하는 스쿼트가 이 동작을 먼저 선행하고 나서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트레이닝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런지 자세는 의자에서 할 때 기본의 스트레칭 시간은 약 2분 정도를 유지할 때까지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의자를 빼놓고 맨몸으로 진행하는 긴 런지, 롱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는 약 1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1분을 하나는 의미보다는 1분이 될 때까지 10초부터 시작해서 쭉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트는 약 2에서 3세트 정도만 먼저 선행을 하셔도 허리의 부담 비율은 확 줄이고 다리의 스트레스의 비율, 즉 운동 강도의 비율은 쭉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셔도, 선수든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하셔도 허리의 부담을 줄여가면서 다리의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역학적 위치의 자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